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 컨설팅 아이태그 대표 원은희입니다. 지난 1장에서 이미 제 소개를 충분히 했었어서 이번 영상에서 제 소개는 생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2장 보건의료인을 위한 의사소통입니다. 보건의료인을 위한 의사소통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사하게 될 보건의료 조직의 이해를 통해 조직이 갖는 의미와 조직의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특히 병원 조직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성공하는 병원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 병원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 방법과 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미국 병원협회에서 병원을 정의하기를 병원이란 조직화된 의료 및 전문요원, 병상을 포함한 연구시설, 의료 서비스, 그리고 지속적인 간호 서비스 및 환자의 진단과 진료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아마도 병원일 텐데요.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의료 조직의 큰 특징은 바로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목적이 수행하는 직무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경쟁할 수 있기 마련인데 반해 의료보건조직은 구성원들의 역할과 업무 수행의 직무가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바로 이 목적을 두고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며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구성원들에 의해서 영향력이 큰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조직은 어떠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성원들은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상호작용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될까요? 먼저 병원 조직은 두 사람 이상의 집합체이고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또 이러한 상호작용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성과를 높일 수도 있고 또 낮출 수도 있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병원 조직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및 행정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환자 진료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집합적 기술이 요구되는 조직입니다. 또한 직무 수행에 있어서 긴밀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원 경영자는 조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 과업이 되는 조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8가지 보건의료 조직의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사람인데요. 병원 조직은 그 어떠한 조직보다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에 의해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고 핵심적 과업이 수행되는 조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조직의 목적이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면 병원 조직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먼저 병원은 공익적 조직으로 환자의 치료 또는 국민 건강을 유지한다는 1차적인 목표에 진료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제반 사항들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 수익성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수익성의 목표 또한 지향합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조직은 공익적 조직이면서도 영리조직처럼 운영되어야 하는 특수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조직의 정의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 즉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합체이므로 목표를 향해 협력적이 되는 것이 매우 필수이고 이 협력은 상호 간의 의견과 행동의 조정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조직에서의 협력은 바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의미하게 됩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 지향적이지 못하면 조직은 발전하지 못하거나 때론 목적의식 자체를 잃어버리고 해체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조직 구성원들은 상호 간에 협력하여 목표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는 조직의 존재 이유이기도 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병원 조직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전문적 능력, 두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 세 번째는 이익의 창출입니다. 그렇다면 병원 조직에서의 이 세 가지 목표들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병원의 목적이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조직보다 병원은 전문적 능력이 인정된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또한 병원 조직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와 의사소통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들이 우왕좌왕한 의사소통과 불완전한 진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 과연 가고 싶을까요? 그래서 환자들이 오는 병원은 반드시 심리적 안정감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익을 창출하여 조직을 유지시키고 성장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세 번째 목표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조직은 생존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외부와 상호작용하면서 존재합니다. 특히나 병원은 정부, 금융기관, 지역, 시민단체 등 매우 불특정한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하고 이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외부와의 상호작용에서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투입, 산출, 피드백입니다. 이 중요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할 수 있고 이것이 병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입니다. 병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계속성의 유지입니다. 조직은 늘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계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소통 과정의 소음 발생은 이 계속성에 장애가 됩니다. 병원 조직의 소음 발생은 모호한 정체성, 즉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와 폐쇄성, 즉 병원 간 협력 부족 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조직은 이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권한 위임, 의사결정 체계의 확립과 성숙함이 필요하고, 외부적으로는 외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는 것을 통해 이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병원 조직은 일과 사람, 그리고 구조와 기술로 이루어져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화된 활동을 논리적 유형에 따라서 공식화시키고,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여 조직을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병원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구성원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성공적인 병원 조직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병원 조직은 목표를 논리적으로 설정하고 병원 조직이 구성원들의 헌신을 통하여 성공적인 병원 조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과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중요하며, 이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사소통은 크게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나뉘며, 이 중 약 10%는 언어적 의사소통이고 90%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지난 1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의 93대 7 법칙 기억나시나요?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모든 단어는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크게 구어적 방법과 문서적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하여 가치나 신조, 지각이나 의미를 의사소통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졌더라도 한 단어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지는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두 사람은 분명히 다른 두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어라는 것은 정신적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상징입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언어만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며, 언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는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얼굴 표정, 제스처, 자세 및 외모와 같은 표정과 행동을 포함하는 가시적 채널과 말의 내용이 제거되었을 때 신호에 남아있는 것, 즉 음성의 고저, 크기, 속도, 질, 억양 및 머뭇거림의 정도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 과정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언어적 의사소통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나 태도 등을 전하는 데 유용히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사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먼저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으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라틴어
커뮤니케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커뮤니케어는 나누다, 전달하다, 참여하다, 공유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혹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교환하는 교류 과정입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통한 인간관계는 자극을 전달해서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이에 의사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호 반응을 해야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내용이나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미의 전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단 한순간도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것 자체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따로 없이 부단히 연속되는 것을 말하며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과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이며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고 순환적인 것입니다. 의사소통은 근래에는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심리적인 전달의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의사소통에서는 소통의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뜻이고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의사소통은 화법이 아니라 감정을 주고받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감정이 없는 의사소통은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 아니며 정보의 교환, 즉 단어와 단어의 주고받음일 뿐입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서로의 진심이 전달되어 상호작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의사소통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나 아이디어의 전달 및 이해의 과정이며 단순한 언어의 교환이나 의사 전달뿐만 아니라 의미의 전달과 함께 그에 대한 이해, 감정의 교환입니다. 관계적 의사소통은 상호 관계를 맺기 위한 교류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점은 바로 그 관계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는 상호 교류적 의사소통이 아닌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의사소통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서로가 상호 인정하며 신뢰하고 무엇보다 존중을 담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이어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보건의료조직에서의 직무활동은 의사소통의 연속입니다. 동료와의 직무상 대화, 회의 시 프리젠테이션, 상사에 대한 보고, 상사의 질책, 부서 간의 정보 교환, 지시나 명령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직에서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원활한 직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통신수단의 발달은 의사소통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고 첨단 기술의 문명의 발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유형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과 지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명령과 지시는 일방적인 전달이라 의사소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조직 내에서의 명령과 지시는 조직의 방침을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이때 지시는 목적이 분명하고 수신자가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 지시는 객관적이고 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어야 수신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조직 내 의사소통도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는 보고입니다. 보고는 지시에 대한 피드백인데요. 일이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고가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는 정확성이 없거나 시간을 놓치면 보고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의료 현장에서의 보고가 제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교환입니다. 정보는 조직 내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고 조직 구성원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소통 수단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너무 많은 정보는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조직 안에서의 교환되는 정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조직에서는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CIO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의사소통 시 인간관계에 대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때 주의할 부분은 잘못된 감정 표현은 조직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조직 안에서 한 개인의 부정적 에너지나 메시지 혹은 감정이 관계 안에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전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조직에서 의사, 환자, 간호사 등의 감정 교환은 인간관계적인 목적 외에도 환자들이 병원에 대한 공헌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 특히 보건의료 조직에서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 조직에서의 의사소통이 왜 중요하고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의 불편사항 중 많은 부분이 보건의사소통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은 상호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집단 행동의 중요한 요소이며 병원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구조적으로 발전하고 병원의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료조직의 차별화된 고객 만족을 목표로 경영자와 모든 직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조직은 사람, 기술, 일,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입니다. 보건의료조직에서의 의사소통은 하나의 기술이며 익히고 배우면서 충분히 훈련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 보건의료인을 위한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3장 실무 소통을 위한 노하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